50대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합니다. 60세 넘으면 일 그만두고 놀고 먹으며 살겠다는 꿈 같은 계획을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퇴직 후 기다리는 건 기대했던 여유로운 삶이 아닌 계획 없는 은퇴의 냉혹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며 준비했다 해도 막상 닥쳐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그 꿈의 뒷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조기 은퇴의 냉혹한 현실 놀고 먹겠다는 꿈의 대가는 60세 넘으면 일을 그만두고 편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만납니다. 꿈만 같죠? 남들은 다 일하는데 나는 놀고 먹으면서 여유를 즐기는 상상을 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습니다. 조기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일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놀고 먹겠다는 그 꿈, 당신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조기 은퇴의 냉혹한 현실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죠. 사례 1. 생각보다 빨리 바닥난 은퇴 자금. 김모 씨는 55세에 퇴직금을 받아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매달 200만 원만 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행, 취미생활, 자녀 결혼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났고 3년 만에 자금의 절반 이상이 소진됐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퇴직할 때는 1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은 물처럼 새어 나가더라고요. 일을 안 하니 다시 채울 방법도 없고 이제는 무섭기까지 해요.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 특히 50대와 60대가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자금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수입은 끊기는데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빠릅니다. 지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10년 후에도 같은 가격일까요? 이 점을 명심하세요. 은퇴 자금은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2. 자유를 즐기던 첫 1년, 그리고 찾아온 공허함. 한때 대기업 임원이었던 이모 씨는 60세에 퇴직 후 조기 은퇴를 선언하며 새벽 운동, 독서, 여행 등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1년은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속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일할 때는 몰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우울한 건지.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례는 단순히 돈만 있다고 행복한 은퇴 생활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평생 일과 인간관계에 매달려 살다가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으면 삶의 의미가 흔들립니다. 은퇴 후의 삶을 무엇을 할지로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봉사활동, 새로운 취미 혹은 소일거리라도 있어야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례 3.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박모 씨는 퇴직 후 집에서 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가족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을 쌓아갔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퇴직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면 눈치를 봐요.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괜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아내는 또 뭐든 간섭하지 말라며 화를 내고요.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퇴직 후 갑작스럽게 바뀐 역할과 일상이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조기 은퇴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은퇴 후의 계획을 공유하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재정적 계획을 구체화하라. 은퇴 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최소한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안해 항상 여유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과 활동 계획을 세워라.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봉사 혹은 소일거리라도 반드시 준비하세요.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라. 은퇴는 가족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 은퇴 후의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의 기대와 역할을 조율하세요. 감정을 나누고 갈등을 미리 풀어야 행복한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조기 은퇴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꿈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놀고 먹는 삶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준비가 그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은퇴가 아닌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의 진실 전문가가 말하는 준비의 중요성. 은퇴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일만 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맞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쉬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조기 은퇴는 누구에게나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 뒤에는 생각보다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로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 조언과 준비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조기 은퇴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공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과 적금만 믿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본 사람은 드뭅니다. 현실적인 조언 자금 계획은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최소 30년을 내다보라. 60세에 은퇴한다면 최소 90세까지의 생활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월 200만 원이 든다면 30년 동안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과 예상치 못한 지출을 더하면 이 금액은 더 커집니다. 생활비의 70%는 고정 수입으로 채워라. 연금, 임대료 수익, 투자 수익 등 고정 수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예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안하라. 건강 문제, 가족 지원, 경제 위기 등은 모두 예상 밖의 지출을 유발합니다. 여유 자금이 없다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사례. 한 중소기업 임원이었던 박 씨는 55세에 퇴직 후 제주도에서 한적한 삶을 꿈꾸며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5억 원의 퇴직금을 바탕으로 여유롭게 살겠다고 했지만 3년 만에 자금의 80%가 소진됐습니다. 아이들의 유학 비용,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그의 자금을 급속도로 갉아먹었습니다. 현재 박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2. 시간의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었는가? 조기 은퇴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바로 시간의 공허함입니다. 일을 할 때는 일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막상 그 일이 없으니 너무 허전해요. 이런 말을 하는 은퇴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런 목표나 역할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 은퇴 후에도 일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라. 취미, 봉사활동, 교육 등 삶의 의미를 부여할 활동이 필요합니다.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소소한 수입원을 마련하라. 소일거리라도 수입원이 있으면 삶의 활기가 생깁니다. 간단한 강사 일, 지역사회 봉사,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동호회, 지역 모임 등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 사례. 이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35년을 일한 뒤 58세에 조기 은퇴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여행과 골프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1년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며 다시 일상의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이제는 그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3.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퇴직 후 가장 큰 충격은 가족과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쉬는 남편을 바라보며 짜증을 내고 자녀들은 부모가 경제적 의존을 요구할까 두려워합니다. 은퇴자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발 그냥 나가서 뭐라도 좀 하세요. 현실적인 조언 가족과 소통하라. 퇴직 전 가족과 계획을 공유하라. 은퇴 후의 삶은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해야 합니다. 가사 분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은퇴 후에도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쉰다는 생각만으로는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으라.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도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실제 사례. 퇴직 후 아내와의 갈등으로 상담소를 찾은 장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하면 모든 게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해서 지금은 아내와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아내와의 소통을 통해 가사 분담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늘리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결론 준비가 없다면 은퇴는 고난이 된다. 조기 은퇴는 모든 직장인의 로망입니다. 하지만 꿈은 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 시간, 가족.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설계할 기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기 은퇴를 계획 중이라면 오늘의 글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삶은 우리의 준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